가분한 소개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컨슈머 워치 또 우리 김정호 교수님, 이현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간단히 저도 많이 지금 기억이 좀 흐려졌는데요. 제가 좀 감취해 봤습니다. 우선 제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이 돼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논의하시는 유통산업발전법, 저는 사실 유통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법이라는 제명이 걸맞는지부터 좀 따져보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어쨌든 그 법을 소관하고 있는 상임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 같이 하게 되는 획기게 생각하고요. 제가 축사드리고 조금 토론 소미를 듣다가 다음 일정을 먼저 좀 가야 되는 걸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유통은 뭐 물류 유통, 또 영어로는 로지스틱스 이런 말을 쓰는데요. 이게 그 재화를 직접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생산된 재화를 소비자들한테 전달하도록 하는, 그래서 조달하고 보관하고 진열하고 판매하는 그런 게 유통산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유통이나 물류는 서비스 산업이 아주 중요한 파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산업으로서 유통을 생각한다면 누가 더 빨리 조달을 해내느냐, 그렇다면 생산자하고 누가 더 가깝게 조달할 수 있느냐, 그게 아주 데이터의 분석이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둘째는 누가 더 싸게 좋은 물건을 낼 수 있느냐, 이것도 중간 단계를 누가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느냐, 그런 거하고 연결이 되겠죠. 그 다음에 소비자를 위해서 누가 더 소비자가 더 쾌적하고 편의한 가운데에 이 쇼핑을 할 수 있는,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이 소위 경제적인 관점에서 유통 산업을 보는 관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유통 산업은 사실 제가 여러분들보다 좀 나이가 있습니다만은 제 어릴 때는 흔히 구멍가게라고 했죠. 이제 굳이 영어로 표현하면 맘앤팝 스토어 이런 겁니다. 엄마 아버지가 그냥 집에서 이제 뭐라고 표현할까, 가네 거리랄까요? 그런 식으로 이제 가게를 이제 했고, 그래서 우리는 구멍가게라고 그랬죠. 아주 시골에는 그런 데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중규모 시골만 줘도 다 편의점이 들어가 있지만 아주 산촌에 가면 그런 게 남아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쭉 되어오다가 결정적으로 우리 유통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꿨던 게 김대중 대통령 때입니다. 제 기억에 1997년도 알고 있고요. 그때 이제 WTO UR 협상을 하면서 그 한동안 UR 협상에 참여했던 우리 협상 대표단들의 후평을 들어보면 우리가 개발했던 것 중에 제일 잘한 것이 유통산업 개발을 한 거다라고 해서 점수를 후하게 나왔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그렇게 개방을 하니까 우선 개방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좀 복잡한 내용이 있었지만 그 전까지는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저희 매점을 여는 데 있어가지고는 투자를 가져가지고 여는 데 있어가지고 우선 면적의 제한, 그 다음에 둘째 전국적으로 100개 이상 못 가는, 1개 이상 못 가는, 그 다음에 점포 수의 제한, 그 다음에 취급 상품의 제한, 이런 규제가 적극적으로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97년에 거의 아주 혁명적으로 풀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외국인 투자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죠. 대표적으로 월마트 들어왔고 카르푸르라는 이제 프랑스 유통업체가 들어왔어요. 근데 우리가 잘했다고 이렇게 자랑을 했던 것은, 물론 저는 그렇게 협상에 참여를 하기는 조금 약관이 참여를 못하고 있었는데, 우리 업체들도 분발을 해서 제가 업체 이름을 대지 않겠습니다만 결국 카르푸르나 월마트가 다 손들고 한국에서 도저히 경쟁이 안 된다, 집사고 나갔죠. 그러면서 우리 토종업체들이 우리 유통산업의 건강을 이룬 그런 쾌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잘했다. 그거 했는데 국가지는 참 좋았어요. 국가지는 참 좋았는데 이제 아우성이 난 것이 이제 한 10년 지난 2007년 경부터 우리 골목 상권에서 시장 가까운 데서
이렇게 소위 기업형 점포들, 중소규모, 중대규모 점포들 때문에 전통적으로 이렇게 갖고 있는 구멍가게 내지는 중소상인들이 죽겠다. 쉽게 이야기해 버리면 안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골목 사건이라는 이야기가 그때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요. 그럼 이걸 뭐 상생을 해보자라는 게 이제 늘 이야기가 됐는데, 뭐 여러분들 정치권에 대해서 허투루 이런 말씀을 쓰시고 하는데, 이 정치는 오래 하신 분들 이야기 하실 때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정치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 경제를 해야 되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시장에는 경쟁이 있죠. 물론 그 경쟁은 자유롭고 공정해야 되지만 경쟁에서 모두가 다 1등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정치권을 넘어오면 1등 한 사람한테 박수를 쳐주는 것보다 뒤따라오면서 조금 처지가 어려운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게 정치의 자유라고 늘 그렇게들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상생이라는 말로 골목 사건을 살려냈다. 이제 그렇게 해야 또 표가 나옵니다. 정치의 작업이죠. 이제 그런 게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우리나라 여기 책에 보니까 금방 나오대요. 우리나라 헌법 119조 1항에 있는 그 개인의 자유와 창의, 또 거기에 맞서는 2항 소득의 균형, 또 분배의 균형 있어야 된다. 분명히 우리 헌법 정신에 우리가 채택한 헌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생이라는 가치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됐고, 상생을 하자고 하면서 만드는 이제 법이 유통산업을 발전시키자고 하면서 결국은 지난 한 2010년부터 지난 한 몇 년 됐을까, 한 8년 동안에 대규모 점포, 대중규모 점포에 대한 신규 입점 내지는 영업 시간을 제한하는 데 포커스를 두게 됐죠. 그게 지난 이제 한 8년 동안 쭉 해온 우리 실정법의 현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대규모 점포의 증가 속도는 많이 줄은 것 같아요. 제가 봤습니다. 제가 오늘 데이터를 가졌는데 쭉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2010년에 500m로 시작할 때, 그 다음에 500m가 1km로 그 다음에 늘었을 때 2011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SSM은 물론이고 대규모 점포의 증가 속도가 많이 둔화됐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대형마트의 이 매출액이 조금 감소가 있었다. 좀 감소가 있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는 이게 과연 유통이라는 큰 산업을 놓고 이게 제로섬 게임이냐. 썸이 딱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중대형 점포가 많이 차지하면 그러면은 남는 거는 중소가 먹고 어느 한쪽이 이기면 어느 한쪽은 덜 먹고 뭐 이런 소위 제로섬의 관계 있느냐. 그런데 데이터를 보면 쭉 분석을 해보니까요. 이렇게 규제가 되면서 중대규모 점포의 매출 이익은 상당 부분 줄었어요. 그 줄은 액수가 나옵니다. 1,000억대 단위고요. 그런데 그만큼 중소상인 골목상권의 매출이 늘었느냐? 늘긴 늘었는데 그만큼까지 못 갔어요. 못 간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모자란 정도 못 갔다. 그러면 이거는 제로섬도 아니고 마이너스 게임이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썸이 되는 게 아니냐. 그럼 이게 국가 전체적으로 과연 이대로 가도 좋겠느냐, 뭐 다른 개선을 할 방법이 없겠느냐. 그 생각해 보는 건 마땅히 우리 과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마이너스 썸이 돼가는 이런 현상 어떻게 할래? 그 다음에 대형마트가 뭐 이름하여 대형이지만 거기에 상품을 조달해서 바로 가는 그 생산자, 그 다음 혹시라도 중간에 있는 납품업자들의 거리는 어떻게 할래? 그 다음에 소비자들의 구성은 어떻게 할래? 뭐 이런 것들이 이 법을 조금 더 개선할 여지가 없겠느냐고 생각할 때 봐야 될 각도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나라가 전통이라고 하면 그 문화가 있죠. 그래서 이게 반드시 시장 논리로만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 그 생각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한이유나 한미 역대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문제가 됐을 때, 물론 국내에서 제가 제 입장을 이야기를 할 때는 하지만 또 외국에 가서는 우리 입장을 많이 설득을 해야 되는 그런 이중적인 과제를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전통시장 보호는 이게 반드시 시장의 측면이 아니고 여기를 분명히 우리가 수천 년 내려도 문화가 그 시장 안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문화라는 측면은 반드시 시장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논의는 충분히 성립이 되죠. 근데 한 번은 이제 제일 힘들었던 게 이유하고 있는데요. 영국을 갔더니 유심코 이제 대산에서 내준 차를 타고 쭉 차를 타고 가는 과정에서 거기 서클이라고 나지 않습니까? 도심이죠. 거기에 이 머리에 터반을 했으니까 인도계 있죠. 그분이 하는 조그만한 가게가 있는데 이름하여 이제 맘앤팝 스토어예요. 우리 식으로 현수막을 걸어놨더라고요. 옆에 있는 대형 정보병에 내가 죽겠다 하고 현수막을 걸었는데 저거 우리가 똑같다 싶더라고요. 우리 그 사회의 논의가 여기 서 있구나 해가지고 제가 사진을 찍어서 영국 쪽을 만났을 때 이제 그 의제가 나왔을 때 제가 이걸 보여줬죠. 이 사진은 내 건지 아냐? 이게 우리나라 바로 영국이냐는 그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늘 이제 시장에 어떤 이해의 충돌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거기에 가장 합리적인 균형을 어떻게 찾아내느냐 그런 게 아마 국회가 이하는 일 같아요. 그런데 허투루 가는 사람들은 잘 못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만들어냈던 상생 부동산 발전법 어떤 분은 그렇게 해요. 지금 이거 2km로 늘리면 맞습니다. 말씀대로 뒷땅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신규 일정은 거의 불가능해지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관리한 분들의 또 설명은 나름대로 지금 이미 부하다. 안 들어가도 된다. 지금 있는 걸로도 충분히 소비자들은 편의한 쇼핑을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이런 입장을 내세에 묻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어떻게 그 입장을 정리를 하고 개선점을 찾아갈 것이냐 이런 것이 아마 여러분들의 오늘의 토론의 주안점이 아닌가 하겠습니다. 좋은 토론 기대하겠습니다.